제가 어제 말씀드렸듯이 저희 동네에 제가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새마을금고의 수익률은 2.4%였습니다. 굉장히 높다라고 좋아했었는데 화천대유가 배당금 등으로 받은 수익률이 11만 %였습니다. 굉장히 대단한 대박 수익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수익의 전부가 아니었다고 중앙일보는 보도하고 있습니다. 땅도 다른 데보다 싸게 사서 결과적으로 땅 차익을 2,300억 추가로 남겼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수익률 11만 %가 다가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 수익이 더해진다는 겁니다. 대장동 땅을 싸게 사니까 자산 관리만 한 게 아니라 땅까지 싸게 사서 직접 분양 사업까지 했다라는 얘기인데 2017년 화천대유 성남의 뜰로부터 대장동 지구내 5개 사업 구역을 방금 정혁진 변호사께서 얘기했던 경쟁 입찰이 아닌 수의 계약으로 땅을 싸게 삽니다. 근데 경쟁 입찰 낙찰가의 65% 수준의 땅을 싸게 샀다는 겁니다. 수의 계약도 의아한데 땅까지 싸게 샀다. 땅을 싸게 사면 싸게 살수록 수익은 나중에 더 많이 남기겠죠. 당연한 거겠죠. 화천대유가 다른 구역 시행사보다 낮은 싸게 산 땅에 아파트 분양 사업까지 합니다. 분양 매출이 총 1조 981억 원. 와, 조단이군요. 분양 원가 제외한 누적 분양 수익이 2,352억 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배당금 11만 % 기적의 수익률 4,040억과는 별도 수익 4,040억 원에 2,352억이 더해지는 수익이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기자, 일단은 왜 수의계약으로 땅을 살 수 있었죠? 그 두 번째는 왜 화천대유한테만 땅을 싸게 팔죠? 그 이유가 되게 중요한 거죠. 그 이유가 이런 거죠. 화천대유가 자본금을 출자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안았고 그 리스크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대장동 땅 5개 지구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해줬다. 그래서 결국 낙찰가보다 한 65%밖에 안 되는 가격에 땅을 매입해서 결국 분양이익만 2천 넘게 남겼다. 이겁니다. 지금. 특정 혜택을 준 건 맞군요. 그렇죠. 근데 그 혜택을 준 이유가 리스크를 안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근데 글쎄요, 자본금 출자가 어떤 걸 얘기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화천대유 자체는 한 5천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된 회사죠. 그리고 거기에 투자들이 낸 돈도 3억 5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막대한 돈이 들어갈 때 금융사가 조달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연대 책임을 지고 있죠. 뭐 그런 리스크를 얘기하는 걸 수 있는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공영 개발은 리스크가 매우 적죠. 그러니까 민간 개발했다면 당연히 관의 인허가에 대해서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과연 얼마나 돈을 넣었을 때 과연 그 인허가의 그 속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다음 달에 인허가를 해주냐 아니면 1년 뒤에 해주냐에 따라서 리스크가 엄청 크죠. 금융 비용만 하더라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미 관이 인허가를 해주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과연 화천대유가 어떤 리스크를 졌다는 거지가 일단 첫째 궁금한 거고 그 리스크의 대가가 결국은 5개 지구에 대한 수익이야. 그래서 2천억이 넘는 분양 수익을 올리게 해준 겁니다. 그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논란이 같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더 쉽게 얘기하면 이재명 기자가 계속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우리가 부동산을 투자할 때 여기가 개발될 것 같아. 근데 민간 사업자들은 개발 안 되면 어떡하지? 이게 사실 미지수거든요. 시나 정부에서 인허가를 안 내주면 개발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집을 아무리 비싼 값에 산다 하더라도 다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데 이건 지자체에서 아예 개발을 하겠다라고 보증수표를 쓰고 지자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인허가 개발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 불안감과 리스크가 아예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1,000억을 이제 금융사에 조달을 했다고 치면 만약에 다음 달에 그 사업이 진행돼서 뭐 분양 수익금이 만약에 뭐 그 몇 달 있다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금융이자가 거의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2, 3년 뒤에 그러니까 늘 인허가라는 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또 붙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간이 무한정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2, 3년 뒤에 인허가가 났다. 그러면 그 금융 비용, 조달 비용에 대한 이자 비용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그런 점에서 물론 이제 화천대유가 리스크를 어떤 걸 안 하는지 사실 저희가 구체적으로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뭐 저희가 모르는 리스크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일단 투자금 자체는 굉장히 적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한 것처럼 배당 수익이 무려 11만 %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 외에도 만약에 보증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허가가 이미 확정돼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과연 화천대유가
뭐 얼마나 큰 리스크를 졌길래 2천억이 넘는 수익을 거둘 정도의 혜택을 줘야만 했는지 굉장히 그것이 미스테리로 남지 않을까 싶습니다.